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진출 가능성이 큰 부산의 주력 산업들, 지역 경제계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와 그에 따른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지역 경제계는 특히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신발과 섬유 등 지역 주력 업종들의 진출이 유력합니다. 저희들이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항만, 철도, 도로 연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역 기업들이 많은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은 수출 증대와 교역 확대는 물론 남북 간 해상 운송의 핵심 항만으로 한반도 물류의 중심 역할이 기대됩니다. 남북 협력실을 신설하여 남북 경협 체계에 대비하여 오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가 사라지면 개성공단 재가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역 확대를 통해 침체된 부산 경제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투자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남북 공동 오로는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 지역 수산업계의 어장 확대 효과도 예상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불투명했던 남북 경제 협력에 다시 청신호가 켜지면서 그동안 착실하게 대북 교육 준비를 이어온 지역 경제계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복심으로 불리던 정책수석 보좌관이 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정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늘공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최측근이 물러나면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오거돈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청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례. 오 시장은 박태수 정책수석이 수차례 만류해도 결국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태수 정책수석이 이제 더 넓은 공간에서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 수석은 그동안 부산 시정을 쥐락펴락하며 왕특보, 시장 복심 등으로 불리워왔습니다. 부산시 인사와 정책을 좌지우지한 탓에 공무원 사회에 거센 반발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노조가 시 공무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가 정무라인에 의해 시정이 움직이고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박 수석의 이번 사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로 넘어간 뒤 전격 이뤄졌습니다. 박 수석은 부산시 직원 게시판을 통해 일을 하기 위해 책임을 맡았고 저의 몫을 끝냈다 생각되니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당분간 휴식기를 갖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 입성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박 수석의 후속 인사보다는 행정 부시장이 중심이 된 공무원 중심의 운영 체제를 가동하기로 해 시정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8대 부산시의회 임기가 1년이 지났습니다. 첫 여성, 최연소 타이틀을 가진 박인영 시의회 의장을 만나봤는데요. 지난 1년을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의회 출범 이래 국내 첫 여성 의장이자 최연소란 기록을 세우며 임기를 시작한 박인영 부산시 의회 의장. 취임 뒤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고 접견실을 소통 공간으로 꾸미는 등 특권 내려놓기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임기 1년 다시금 깨달은 건 시민들이 무섭다라는 두려움입니다. 저희 토론회도 많이 하고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냐 하면 시민들이 무섭기 때문이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정활동에 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뒤바뀐 여야, 기대했던 만큼 시민들이 부산시와 시의회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조심스런 양해를 구했습니다. 묵은 시정을 바로잡는 일과
새로운 오거돈만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세우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정당 소속 시장에 대한 견제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지표로 반박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한테 여쭤보시면 시의회 때문에 못 살겠다 할 정도거든요. 쉽게 말해도 저희가 5분 발언의 숫자만 하더라도 역대 의회 최다. 또 시의회 역할을 단순한 시정 견제로 한정하고 싶진 않단 반성 섞인 다짐도 내놨습니다. 부산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정의 견제와 감시뿐만이 아니라 부산이 앞으로 어느 길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좀 큰 그림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시의회의 변화를 더 빨리, 더 확실히 이끌어낼 거라며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삶이 조금 더 편해지도록 하는 기본에 충실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한두 가지의 나쁜 사례로 시의회를 평가하기보다는 시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대로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선 정책적 보좌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덧붙이면서 8대 시의회 남은 3년, 의원 전체가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학비노조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학생들 급식이 제일 걱정인데요. 파업 돌입의 배경 그리고 대비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부산 지부는 오는 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요구 조건은 크게 두 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교육감님들이 약속을 했던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제대로 된 이 정규직화를 하기 위한 투쟁인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물려줄 게 없어서 비정규직을 우리가 물려주겠냐, 우리 선생님들 이런 심정으로 지금 파업에 나서고 있거든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급식과 돌봄 교실입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 등 대체 급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등을 통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락 또는 대체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와 교직원 등 학교 내 인력을 동원해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가입 대상자는 10,000여 명, 여기서 등록을 한 조합원은 5,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3,000여 명이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지난 2017년 파업 참여 인원이 1,300여 명이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는 2,000명 정도가 실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교육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3일로 총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양측 간의 교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극적인 타결이 없는 한 학교 급식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봅니다. 부산시가 금정산 국립공원을 본격 추진한다는 내용 일면 머릿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13년 만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한 건데 환경부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금정산 사유지 비율이 84.5%에 달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민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특목고에 자녀를 둔 한 부산시 의원이 무상교육 대상에 특목고를 배제하면 안 된다며 시의회 의장과 시교육청 간부를 대동하고 학교를 찾아간 사실이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A 의원은 지난달 21일 현장 방문이라는 명목으로 박인영 의장과 교육청 직원 등을 대동하고 학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한 취지라지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까지 교육청 직원을 데려간 건 엄연한 갑질이라는 반응입니다. 자, 이번엔 국제신문입니다.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면 올해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바뀔 전망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 운동 등과 함께 한국 4대 민주화 운동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역사적 평가와 기록 등에서 소외됐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대 미술관 외벽 붕괴가 부실 시공이 부른 사고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외벽 하중을 견디도록 돕는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시공사 관계자와 학교 건물 안전관리 책임자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주말에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따뜻한 서풍까지 불어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부산 중구는 27도, 북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당분간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남 곳곳으로 대기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지만 오전 한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오를 수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낮부터는 이 구름과 안개가 모두 거치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 대부분 지역이 29도를 넘어서겠는데요. 한낮에 양산이 31도, 울산과 창원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맑고 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와 일정을 모았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한 제1회 사회적 경제 소싱 박람회가 오늘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부산 지역 42개 공공기관이 합동 구매 상담회를 진행하고 부산 디자인센터는 28개 기업의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인 2019 신한금융 코리아 오픈이 오늘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시작됩니다. 세계 전수권 대회를 8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로 질주하는 수상 오토바이들.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실제 크고 작은 인명사고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 난폭 운항을 단속할 해경의 기동 순찰대가 처음 가동됩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상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바다 위를 내달립니다. 아찔한 고개 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바다 곳곳에서 다른 피서객들과 뒤엉켜 레저 활동이 이뤄지다 보니 사고도 일어납니다. 5년 전 여름 광안리에서는 한 여대생이 수상 오토바이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고 바나나 보트를 타던 승객이 수상 오토바이에 치이는가 하면 땅콩 보트가 수상 오토바이와 충돌해 4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피서객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서 접수된 수상 오토바이 관련 민원은 모두 29건, 위협 운항과 굉음 등의 민원이 27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피서지 무법자 수상 오토바이를 잡기 위해 올여름 처음으로 해경이 기동 순찰대를 가동했습니다. 주말 레저 활동을 위해 나온 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가 하면 어디서 출항하겠습니까? 부산 어디? 해운대면 지금 원거리 신고하셨습니까? 보다 강력한 단속 활동도 벌입니다. 수상 오토바이 기동 순찰대는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체증 담당과 검거를 담당하는 등 모두 2개조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지금 그 수상 오토바이 이용자들이 난폭 운전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해양 레저객들이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해경은 난폭 운항 정도에 따라 운항 정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전국 최대 게시장인 구포 가축시장이 오는 11일 6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개들이 도축되던 그 자리에 동물복지시설과 공원이 들어서면서 반려견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도축업소 앞 낡은 철창이 철거됩니다. 식용으로 쓰일 예정이던 개 85마리가 새 보금자리로 옮겨가자 지켜보던 동물단체 회원들이 환호합니다. 동물 학대 논란 속에도 전국 3대 개시장 중 하나로 6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구포 개시장이 폐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100곳이 넘는 개 도축업소가 몰려있던 이곳엔 지금은 19곳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상인들까지 폐업에 합의하면서 더 이상 살아있는 가축의 전시와 도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남 모란시장과 대구 칠성시장이 여전히 개고기를 유통하고 있어 개시장의 완전 폐업은 구포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가축시장 상인들과 부산시는 지원 협약을 맺고 초복 전인 오는 11일부터는 완전히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축시장을 동물 학대의 그런 오명을 벗고 다시 동물 복지의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면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축업소가 사라지는 구포시장 4,000제곱미터 땅은 주민쉼터로 탈바꿈합니다.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복지시설과 근린공원이 들어서고 지상 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시민들의 접근을 돕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이 개시장 상인들의 업종 전환을 돕기 위해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생활 안정자금도 지원합니다. 약 한 20-30억 연 매출이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부산시와 북구청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서 다른 타업종을 찾아서 이 매출을 찾을 수 있게끔. 부산시는 토지 수용 등 폐업을 위한 세부 절차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정비 사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지난주 전임 부산시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직전 시장인 서병수 전 시장은 초대받지 못했는데요. 오 시장 측은 현재 정치 활동을 하고 있어서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중앙내로 1001 이만흥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오거돈 시장이 마련한 부산 지역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 초대 민선 시장인 문정수 전 시장과 삼선의 허남식 전 시장을 포함해 각계 원로들이 초청됐습니다. 고 안상영 전 시장을 제외하면 역대 부산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직전 시장인 6대 서병수 전 시장만 초청해서 제외됐습니다. 오늘 완전히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서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합도 많이 주시고. 부산시의 설명은 서 전 시장은 현재 정치 활동을 하고 있어 초청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자칫 야당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앞선 6기와 분명히 선을 그을 생각이라면 시정의 연속성에 대한 명분은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거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이 민선 7기 1주년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시 공무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선 7기 1주년 시정 운영 평가 설문조사 결과 모두 13개 조사 항목 가운데 11개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77%는 현재 부산시정을 정무라인이 움직이고 있다고 응답했고 비서실 직원을 40여 명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74%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56%는 의사 수렴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가 충실해졌다는 응답은 7%,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워라밸이 잘 지켜진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시 의회가 시교육청의 결산안 승인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교육청 결산 자료를 신뢰할 수 없어 예산 사용이 적정한지 판단이 불가했다며 불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시의회가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앙대로 1001 이만흥입니다. 부산신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에서 코카인이 발견돼 세관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본부 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부산신항에 입항한 국외선사 컨테이너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코카인 총량을 확인하는 한편 공급 조직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이 오는 5일 부산 구덕운동장을 찾습니다. 박 감독은 오는 5일 저녁 7시 구덕운동장에서 열리는 부산교통공사와 목포시청과의 내셔널리그 경기에서 시축할 예정입니다. 박 감독은 지난 2016년 내셔널리그 창원시청팀 감독으로 부임해 우승을 일궈낸 바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이번 주 SK 키움과 원정 경기를 갖는 가운데 꼴찌를 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롯데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4푸 1무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달 29일과 3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2연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롯데는 지난 5월 20일 11호 추락한 뒤 꼴찌에 머물러 있으며 9위 하나와는 반경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고리 1호기가 연료 교체와 설비 정비를 위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발전을 중단하고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갑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 18일부터 48일 동안 신고리 1호기의 원자로 교체, 원자로 특성 시험, 비상 디젤 발전기 개통 점검 등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 예방 정비는 법적으로 원전 주요 기기 개통 점검과 설비 개선을 수행하도록 한 정비 작업입니다. 노동계가 취임 1년을 맞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노동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어제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노동 존중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노정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민노총은 또 17개 시도 중 부산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율은 14위, 고용률이 16위에 그쳐 오 시장의 성과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시철도 부산역과 경부선 부산역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가 어제 개통했습니다. 부산역 지하 연결 통로는 도시철도 부산역에서 역광장 지하를 통과해 경부선 부산역을 잇는 총 길이 99.6m의 통로로 시민 편의를 위해 양방향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4기, 엘리베이터 1기가 설치됐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부산역 환승센터 설치와 함께 지하 연결 통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산에서 이뤄진 영화 영상 로케이션 촬영이 42편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촬영한 곳은 옛 부산외국어대학교 우암 캠퍼스, 영화의 전당 광안리 해수욕장, 국제시장이 각각 4편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주말에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따뜻한 서풍까지 불어와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부산 중구는 27도, 북구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남 곳곳으로 대기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오를 수 있겠고요.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맑고 더운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